자, 기말 대비 실전 모의고사예요. 제 2회죠. 2회예요. 얘는 어디 있는 거예요? 빨강에 있어요. 빨리 강해지는 수학. 줄여서 빨강이라고 그러죠. 빨강 교사용에 실려 있는 거고요. 자, 빨간 교사용에 실려 있는데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뭐 중정도 난이도로 치면 그런데 중요한 문제들이 다 있으니까 반드시 외운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 입체도요. 자, 밑면은 칠각형이고요. 그래서 밑면이 칠각형이야. 자, 밑면이 칠각형이고 어떻게 된다? 7개 있고 옆면은 모두 삼각형이래. 옆면이 모두 삼각형이면 어떻게 돼? 전부 다 삼각형이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래서 팔면체 밑면이 7개니까 변이 7개니까 삼각형이 밑에 7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7개 하고 밑면 하나 하고 해서 팔면체가 되는 거다. 즉 다시 말해서 뭐다? 그렇지, 칠각 뿔이 되는 거다. 알겠죠? 자, 요런 거는 직접 그려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2번이에요. 회전체. 회전시켜서 생기는 걸 회전체라 그러죠. 회전체는 우리가 아는 거 회전체 뭐 있죠? 원뿔, 반구, 그냥구, 그죠? 그 다음에 원기둥, 그죠? 원뿔대. 자, 뭐 회전시켰는지 잘 생각해 주시고요. 원뿔은 삼각형 회전해서 원뿔이 생기는 거죠. 반구는이죠. 반구는 이렇게 반원, 4분원을 회전시켜서, 이죠. 4분원 회전시켜서 반쪽짜리 구가 되는 거고요. 원기둥은 그렇지. 사각형 회전시켜서 원기둥이 되는 거죠. 원기둥. 원뿔대는 뭔지 알죠? 원뿔대는 이렇게 사다리꼴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원뿔에서 이죠. 윗부분 잘라내고 밑에 있는 거 이걸 원뿔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삼각기둥, 사각뿔대 이런 건 회전체가 아니다. 이죠? 뭐 회전했는지 잘 기억해 두자고. 자, 3번 밑면이 사다리꼴인 사각기둥의 부피. 자, 기둥 부피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기둥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자, S는 밑넓이, H는 높이. 자, 이 사각기둥은 밑면이 얘가 밑면이죠. 그래서 평행한 두 면, 요거를 우리가 밑면이라 그런다. 밑에 있어서 밑면이 아니고 위에 있어도 밑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각기둥을 세워놔도 얘를 밑면, 요것도 밑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 밑면의 넓이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어느 게 높이다? 요게 높이죠. 요게 높이. 알겠죠? 높이가 8이다. 8 곱해주면 되겠다. 됐나요? 요것만 계산해주면 되죠. 그래서 약분하면 2 되고요. 9 되고. 그죠? 9, 2, 18, 18 곱하기 8 해주면 되겠다. 8, 8에 64, 8, 1은 8, 144군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144다.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8, 8에 64 하고 그거 구해주면 된다. 이해가죠? 자, 조금 어렵나요? 옆으로 누워 있어서 그렇지 세워놓으면 금방 확인될 텐데, 이죠? 익숙해질 때까지 좀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다음 4번이에요. 자, 모선의 길이가 12고 반지름이 3인 원뿔이 있죠. 이게 원뿔이에요. 원뿔은 어떻게 됐어? 5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시키는 거죠. 원뿔을 회전시켜서 다시 원래의 위치까지 돌아오려면 몇 번 회전시키면 되냐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뿔을 회전시키면 한 번 회전시키면 얼마큼 갈까? 한 번 회전시키면 요 둘레만큼 가겠죠? 그래서 한 번 회전시키면 요 둘레만큼 간다. 자, 요 둘레는 반지름이 3이니까 얼마야? 반지름이 3이니까 6파이만큼 간다. 이죠? 그래서 한 번 회전하면 6파이만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 둘레는 이 반지름이 12인 원의 둘레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12인 원의 둘레니까 반지름이 12인 원이면
둘레가 24파이죠. 2파이R이니까. 그래서 24파이예요. 둘레가 24파이인데 6파이 한 바퀴 돌면 6파이 가는 거야. 몇 바퀴 돌면 24파이 가죠? 그렇지. 4바퀴 돌면 되는 거죠. 그래서 4회전 하면 원래의 자리까지 딱 맞춤맞게 간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있죠? 그런데 이거 뭐 그냥 원둘레, 그죠? 원둘레 2개만 계산하면 끝인데, 그 끝인데 이상하게 이 문제 나오면 어려워하더라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문제를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잘 기억해 두면 어렵지 않다. 그래서 수학은 대부분 그렇죠. 알고 나면 쉬운데, 모르면 어렵고, 알면 쉽고, 뭐 모든 게 다 그렇겠지만, 수학은 특히 그게 심해서 알면 간단한 문제다.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자, 건널비죠? 원뿔 건널비야. 원뿔이죠? 이렇게 있는데, 이거 전개도 펼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원뿔 건널비 구할 때는 원래 원뿔이 있으면 전개도를 그려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전개도 그려서 구하는 거니까 얘는 별로 필요가 없어. 알죠? 그래서 건널비 구할 때는 전개도만 필요하다. 자, 전개도에서 건널비 구해보자. 자, 호의 길이 어떻게 된다? 2파이R. 반지름이 9니까 2파이R 18파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240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3분의 2고요. 약분하면 6파이니까 2랑 곱해서 12파이가 되고요. 자, 이 호의 길이하고 이 원 둘레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야지 접으면 딱 접혀서 원뿔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둘레랑 요 호의 길이 같다. 잊어버리지 말고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요 둘레 원주 이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원 둘레하고 같다. 자, 이원 반지름 R이라 그러면 이원 둘레는 2파이 R이고 호의 길이는 아까 구했죠. 두 개가 똑같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2파이 R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럼 R이 얼마지? 2파이 R이 12파이니까 R이 6이겠군요. 그래서 R이 6이다. 자, 그러면 이제 넓이 구해주면 끝이죠. 그래서 부채꼴 넓이하고 원 넓이하고 더하면 그게 건넓이다. 자, 부채꼴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죠? 부채꼴 넓이 2분의 1 RL이다. 그래서 2분의 1 반지름이 9 L이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 아까 구한 거 호의 길이 12파이. 그죠? 계산하면 얼마지? 약분하면 6파이니까 9, 6에 54파이다. 자, 그 다음 원 넓이, 원 반지름 아까 6이라 그랬으니까 원 넓이 얼마? 파이 R 제곱 36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전체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6파이랑 54파이랑 더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얼마야? 80, 90파이가 되겠군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이 90파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자, 6번 또 건넓이네. 건넓이인데 얘는 얘죠? 건넓이인데 그리기가 조금 까다롭죠. 그래서 하나씩 얘도 구해버리자 그냥. 알겠죠? 그래서 전개도 그리어서 하는 게 원래 푸는 방법이다. 그런데 그냥 구할 수 있으면 그냥 구해 주시고요. 서술형 나오면 전개도를 그려서 해주는 게 좋겠다. 알겠죠? 될 수 있으면 서술형일 때는 전개도 그려서 해주세요. 자, 하나씩 구해볼까요? 여기. 알겠죠? 여기. 반지름이 4인 1이죠? 그래서 반지름이 4인 1이니까 뭐다? 16파이. 파이 R 제곱해서 16파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여기 옆부분 옆넓이죠? 원기둥 옆넓이. 자, 원기둥 옆넓이는 어떻게 된다? 펼치면 요렇게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펼치면 직사각형이 되는데 원래 원이 요렇게 하나 붙어 있는 거지. 자, 이 원이 2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반지름이 4인 원이니까 4, 2, 8,
8파이가 요 길이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랑 원 둘레랑은 같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다? 8파이다. 이죠? 여기가 8파이. 그 다음에 높이는 5. 여기가 5죠? 그래서 높이가 5. 그래서 두 개 곱하면 5 곱하기 8파이 하면 직사각형 넓이가 되겠죠? 그럼 얼마야? 40파이다. 이죠? 그래서 40파이다. 자, 순서대로 구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요 원기둥 요 밑에 있는 거는 그렇지 폭 파묻혔으니까 이건 건널비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요건 안 하는 거야. 자, 그거 빼고 그러면 여기 그죠? 여기 빨간 부분 여기 구해줘야 돼. 자, 여긴 얼마다 그러면? 자, 빨간 부분은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10이죠. 그래서 파이 r 제곱하면 100파이야. 100파인데 어이구 저런 100파인데 그 중에서 가운데 폭 파묻힌 거 16파이만큼 파묻혔죠. 파이 r 제곱해서 그래서 100파이에서 어떻게 해야 돼? 16파이 파묻힌 거 빼야 된다. 그럼 얼마야? 100파이에서 16파이 빼니까 84파이다. 있죠? 그래서 84파이다. 됐죠? 자, 그 다음 또 요 원기둥 옆넓이. 자, 원기둥 옆넓이 얘도 뭐야?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인데 얘는 반지름이 10이라서 원이 있으면 20파이, 2파이 아래서 여기가 20파이고요. 높이는 5cm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20파이, 여기는 5cm. 직사각형 넓이는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는 거잖아. 있죠? 그래서 5 곱하기 20파이 해서 100파이다. 있죠? 알겠죠? 100파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마지막 뭐 남았다? 마지막 요 밑에 있는 면. 알겠죠? 요거는 반지름이 10이니까 파이 r 제곱해서 얘도 100파이가 되겠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이거를 다 더해주면 된다. 자, 이거 원기둥 두 개가 붙어서 조금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하나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5개를 따로따로 구해주고 얘를 더해주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100, 200 요거 더하면 16하고 84 더하면 100이죠? 그래서 340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다 더해서 써주면 되겠다. 알겠죠? 자, 조금 어려웠어요. 그죠? 계산이 복잡해서 그런 거지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신경 써서 봐둬야 되겠지? 자, 7번 부피 구하는 거죠. 두 개 따로따로 구하는 거죠. 부피, 9의 부피 얼마다? 공식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다. r이 6이니까, 있죠? 6이니까 6 대입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6을 3번 곱하면 된다. 6, 이죠? 자, 여기다 쓸게. 3분의 4 파이 r 6 곱하기 6 곱하기 6. 그런데 9가 반쪽짜리죠? 반쪽짜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곱하기 2분의 1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원기둥 부피, 기둥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는 거다, 이죠? 그래서 밑넓이는 원넓이니까 파이 r 제곱, 그죠? 그래서 36파이 곱하기 높이. 그래서 기둥 부피는 항상 밑넓이 곱하기 높이. 자,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외워두시고요. 반구니까 2분의 1 해주고.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해서 계산해 주세요. 자, 3, 2, 6. 약분하면 6 하나 없어지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6, 6에 36하고 4하고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4 곱하면 얼마지? 144군요. 그래서 144파이. 더하기 요거 하면 얼마? 360파이.
기둥 부피가 훨씬 크군요. 그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504파이가 되겠군요. 그래서 504파이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해 가시죠? 그냥 뭐 간단하게 뭐 반 구하고 원기둥하고 부피 구해서 더해주는 거다. 자, 8번 줄기 잎 다 알죠? 자, 표 보는 거 알죠? 21살, 21살, 25살, 29살, 34살, 35살, 39살. 그렇게 한다는 거야, 있죠? 자, 50대, 51, 51살, 52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51세, 52세 이런 식으로. 그래서 50대는 1명, 2명, 3명, 4명, 5, 6, 7명인데, 그죠? 6명이 아니라 7명이다. 자, 30대 3명. 40대는 하나, 둘, 셋, 4명. 그러니까 40대는 40살, 43살, 47살, 48살 해서 4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3명, 4명. 그래서 30대가 40대보다 적죠. 그죠? 그래서 40대보다 더 적다. 30대는 3명, 40대는 4명.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78세죠. 87세가 아니라 거꾸로 했어. 그죠? 그래서 78세다. 자,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어른은 모두 29명이다. 뭐 만나볼까요? 자, 20대는 3명, 30대는 3명, 40대 4명, 50대가 7명, 그죠? 60대가 8명, 70대가 4명. 다 더하면, 그죠? 다 더하면 15, 그러면 25이죠? 거기다 4명 더하면 29명이네, 있죠? 29명 맞네? 그래서 4번이 맞는 거다. 이 마을에서 가장 많이 사는 사람은 60대가 제일 많이 살죠. 70대는 4명밖에 없잖아, 있죠? 그래서 60대가 가장 많이 산다. 그냥 뭐 보고 이해하면 줄기입은 어렵지 않죠? 그냥 뭐 하나, 둘, 셋, 넷 세주는 거잖아. 세주기만 하면 되죠. 자, 윗몸 일으키기 했어요. 도수가 뭔지 알죠? 그래서 도수는 여기서는 학생 수가 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명인지 뭐 그런 게 도수고, 그죠? 요거를 뭐라 그러지? 계급이라 그러죠. 계급이, 그죠? 계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다. 자,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일단 보기에는 여기가 가장 커 보이죠? 10이니까. 그런데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기 먼저 계산해야 돼. 그래서 20하고 25 사이에 요 계급이 얼마인지. 이 계급 어떻게 계산한다? 그렇지. 다 더하면 40이다 해서 구하는 거야. 그래서 다 더하면 40 돼야 돼. 더해볼까? 2, 4, 6이고, 그죠? 2개 더하면 15, 얘는 12. 자, 10이랑 6이랑 더하면 18, 18하고 15하고 더하면 33. 그죠? 그런데 40명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33에 7명 더하면 40명 되니까 여기는 7이다. 알겠죠? 그렇게 더하기 빼기 해주면 빈칸 채우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볼까? 자,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12가 제일 크겠죠. 가장 작은 계급은 2가 가장 작죠. 여기서 도수 학생 수가 가장 작은 거. 그래서 차이를 구하래. 12하고 2하고 차이는 얼마다? 10명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간단하죠. 학생 수가 제일 많으면 12명, 제일 작으면 2명 해서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10번 윗몸 일으키기가 30회 이상. 30회 이상. 자, 30회 이상, 이상이 여기 붙어 있는 거죠. 20 이상, 25 이상, 30 이상, 35 이상. 30 이상이면 여기죠. 여기도 30보다는 크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5명이다. 그래서 30회 이상인 학생은 15명이다. 뭐 간단하네,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1번 줄넘기를 히스토그램에 160회 이상한 학생. 160회 이상. 160회 이상이면 여기죠? 그죠? 여기.
그래서 160회 이상 한 학생이 몇 명? 여기 2명, 여기는 5명, 그죠? 합쳐서 7명이다. 끝이죠.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자, 얘는 도스 분포 다각형이죠. 도스 분포 다각형. 자, 도스 분포 다각형이야. 주요 도시의 오전 오염도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도시가 몇 개인가 세주면 되겠죠. 0.02에서 0.04까지는 도시가 2개. 알겠죠? 2개. 여기 도시는 1개. 여기는 5개. 여기는 8개. 여기는 4개. 여기는 3개. 여기는 하나. 다 더해주면 전체 도시의 개수가 나오겠죠. 몇 개인지. 10이고 19, 1 더하면 20, 23, 23개군요. 뭐가 빠졌죠? 여기 하나 빠졌구나. 24개군요. 그죠? 그래서 24곳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도수가 두 번째로 큰 계급. 도수가 여기서 도시수, 아까는 학생 수가 도수였는데, 그죠? 두 번째로 큰 건 8, 5가 두 번째로 큰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큰 도수 0.06, 0.08, 0.06, 0.08 요게 답이다. 그죠? 알겠죠? 간단하죠. 그거만 생각해 주면 된다. 자, 도수분포 다각형 히스토그램. 이름도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얘는 히스토그램이고요. 히스토그램에서 여기 점 찍어, 가운데 점 찍어서 연결해 주면 그게 뭐다? 그게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알겠죠? 자, 14번이에요. 14번. 상대도수 구하는 거죠. 상대도수 어떻게 구한다? 그렇지. 전체 도수, 전체 합 A라 그러면 A분의 20 해서 0.25가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A분의 20이 0.25다. A분의 20이 0.25다. 이렇게 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A분의 20이 0.25면 A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렇지. A는 0.25분의 20 계산한다. 이해가죠? 양변에 A를 곱해주고 다시 0.25로 나눠주고 이런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는 거고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된다. 공식처럼 얘랑 얘랑 바꿔 쓰면 성립한다. 이렇게 외우고 있어도 되겠다. 원칙대로 하면 양변에 A를 곱하고 없어지지? 0.25A가 20이니까 다시 0.25로 나눠주면 된다. 자, 계산은 어떻게 한다? 계산은 얼마? 양변에 분모 분자에 100씩 곱하는 거죠. 100 곱하면 25, 100 곱하면 2000 이렇게. 알겠죠? 자, 100에 25가 4개 들어가죠. 그러니까 200이면 8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답이 80 이렇게 되겠다. 알겠죠? 약분하면 80. 그래서 전체 도수는 80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거는 50에서 60세 8이죠? 그래서 답은 80분의 8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80분의 8 해주면 된다는 거죠. 80분의 8. 약분하면, 8로 약분하면 10분의 1이고, 10분의 1이면 0.1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무슨지 알겠죠?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도수하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도수하고 상대도수는 정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여기가 x란 말이야. 그러면 정비례하는 거라서 이렇게 해서 비례식 세워도 상관없다. 알겠죠? 비례식 세워서 그냥 풀어도 된다. 그래서 20대 0.25, 20대 0.25는 8대 x. 이렇게 비례식 세워도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외항의 곱 20x는 내항의 곱 얼마지? 2가 되겠군요. 2. 그래서 x는 20분의 2니까 10분의 1이고 그래서 우리가 찾는 0.1이다. 이렇게 구해도 되겠다. 알겠죠? 자, 14번 이렇게 비례식으로 푸는 게 훨씬 간단한데
전체 도수 구하는 것도 문제에 가끔 잘 나오니까 전체 도수 구하는 것도 꼭 외워두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15번이에요. 15번. 자, 15번. 20에서 28 미만. 자, 20에서 28. 20부터 28까지. 자, 일단 얼마인지 다 써놔야 되겠다. 헷갈리니까. 자, 16에서 20은 얼마다? 0.08이다. 그죠? 0.08. 표 다 볼 수 있죠? 20에서 24는 여기가 0.2고, 한 칸에 0.0이니까 0.22, 0.24가 되겠다. 그죠? 0.24. 자, 여기는 딱 0.4인가 봐. 0.4. 얘는 0.1이고 246 0.16 얘는 0.12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거 조금 아까 찾는 거 20에서 28. 자, 20에서 28이면 20에서 28까지 그래서 0.24랑 0.4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0.64 알겠죠? 그래서 상대 도수가 0.64가 된다. 상대 도수는 다 합하면 얼마다? 다 합하면 1이다. 퍼센트로 치면 다 합한 게 100%다. 알겠죠? 그래서 100 곱하면 퍼센트가 되는 거죠. 0.08 100 곱해서 8%, 24%, 40%, 알겠죠? 그래서 퍼센트 계산할 때는 상대 도수에다가 그냥 100만 곱해주면 된다. 즉 소수점 두 자리만 가면 된다. 그래서 64%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간단하죠. 그것만 하면 돼. 자, 안타수가 28 이상인 선수. 이번에 몇 명이 찾는 거야? 28 이상. 28 이상이면 어떻게 돼? 28 이상 여기죠? 이거예요. 그래서 28 이상이면 여기니까 0.16, 0.12 더해서 0.28. 알겠죠? 그래서 28 이상인 학생은 0.28 선수는 0.28이다. 0.28이란 얘기는 그렇지 28%란 얘기죠. 자, 전체가 몇 명이죠? 75명이죠. 전체가 75명이야. 75명에 28% 하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75명에 28%. 퍼센트 계산하는 거 알죠? 100분의 28 해주면 되는 거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약분해볼까? 약분이 되겠지. 안 되면 소수로 몇 명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0.5명 이런 건 없단 말이야. 알죠? 자, 일단 5로 약분해볼까? 5로 약분하면 5, 1은 5, 5, 25. 5로 약분하면 20. 또 약분이 되는군요. 또 5로 약분하면 3, 5로 약분하면 4. 자, 4로 약분하면 4, 1은 4, 4, 7에 28. 3하고 7만 남았군요. 그래서 3, 7에 21. 우리가 구하는 거는 21이다. 자, 100분의 28, 100분의 28, 0.28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도수를 구할 때는 전체 도수 곱하기 상대 도수 하면 된다. 그러니까 75 곱하기 0.28 하면 된다. 공식처럼 기억해 두시죠. 알겠죠? 자, 17번 상대 도수 중요한 거예요. 17번 상대 도수는 항상 다 더하면 1이다. 무조건. 정말 중요하다. 꼭 기억해 두세요. 아까도 한번 풀었지만 상대 도수는 도수하고 정비례한다. 외워두세요. 두 개는. 알겠죠? 자, 그래프 그린다고 도수의 총합을 알 수는 없죠. 도수의 총합은 지금 요 문제 앞에 문제에서도 전체 75명이라고 나왔으니까 아는 거지. 표만 보고는 우리가 전체가 몇 명인지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알겠죠? 3번은 틀렸다. 4번 아까 했죠? 도수 구할 때는 상대 도수랑 총합이랑 곱하면 된다. 좀 아까 했잖아. 75랑 0.28이랑 곱하면
도수가 나온다고. 알겠죠? 그래서 전체 도수 곱하기 상대 도수 하면 우리가 찾는 도수를 구할 수 있다. 공식으로 기억해 두자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상대 도수의 원래 뜻. 우리가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수의 총합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상대 도수라고 한다. 그래서 상대 도수는 뭐다? 도수의 총합, 기준량이죠. 총합, 전체 도수죠.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도수, 계급의 도수.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상대 도수다. 그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꼭 외워두세요. 상대 도수 합은 1이고 도수하고 정비례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상대 도수 구할 때는 상대 도수 곱하기 도수 총합하면 되고. 알겠죠? 상대 도수 뜻까지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10번. 이제 서술형이군요. 18번이 아니라 서술형이야. 자, 원기둥을 밑면의 수직으로 잘랐어요. 자, 요 밑면에, 여기도 밑면이라 그래요. 밑면에 수직으로 자른 거죠. 수직으로 자르면 뭐가 생긴다? 직사각형이 생기겠죠? 그래서 자르면, 이죠? 앞쪽에서 자르면 조금 작은 직사각형. 딱 가운데서 자르면 큰 직사각형이 생기겠죠. 그래서 넓이가 가장 큰 단면은 잘려진 면을 단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넓이가 가장 크려면 딱 중심 지나게 잘랐을 때가 넓이가 가장 큰 거죠. 그러면 둘레의 길이니까 중심 지나게 자르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중심 지나게 자르면 요렇게 직사각형, 제일 큰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야? 여기가 반지름 6이니까 12. 여기도 12. 높이도 12. 이쪽도 12.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12 곱하기 4. 48이 답이다. 아주 간단한데 왜 7점이야? 서술형이라서 7점이야.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는 풀을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점수가 객관식 열심히 풀어도 다 소용없는 거야. 서술형에서 점수 깎이면. 그래서 서술형 문제는 대부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오니까 학교마다 어려운 문제 나오는 학교도 있긴 하지.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서술형 문제는 겁먹지 말고 직접 풀어주시면 돼요.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6점짜리인데 자, 밑면이 정사각형이고요. 사각 뿔대. 뿔대 알죠? 원래는 뿔이었는데, 있죠? 위에 잘라서 갖다 버린 거죠? 그래서 밑에 남아있는 거를 우리가 뿔대라고 얘기를 한다. 건널비 구하는 거니까 건널비 어떻게 구한다? 전개도 그려서 하던가 아니면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 해주면 된다. 기둥 같은 경우에는 밑면이 똑같으니까 밑면이죠. 기둥은 위아래가 똑같아서 밑넓이 곱하기 2 뭐 이렇게 공식 나와 있는 책들도 있어요. 그죠? 여기서는 뿔대라서 밑넓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계산하고 옆넓이 옆에 있는 요 사다리꼴 몇 개? 4개. 요 사다리꼴 4개를 더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씩 구해서 그냥 더해주면 돼. 밑넓이 위에 있는 밑넓이 66에 36 아래에 있는 밑넓이 10 곱하기 10 해서 100 옆넓이는 사다리꼴 4개 사다리꼴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자, 윗변은 6이죠. 6 아랫변은 10 그래서 6 더하기 10 그 다음에 높이가 8 나누기 2 해주면 되겠다. 약분하면 4고요. 더하면 16이고요. 4 곱하기 16 하면 얼마죠? 64고요. 64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그러면 4, 4, 16, 4, 6에 24, 256이죠? 그래서 옆넓이가 256. 그러니까 우리는 밑넓이하고 옆넓이하고 요 세 개를 이제 더해주면 우리가 찾는 답이다. 그죠? 200, 300, 50, 80, 92.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392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알겠죠? 392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됐죠? 더하기 안 틀렸지? 392. 자, 서술형 3번이에요. 자, 히스토그램하고 도수분포 다각형이 같이 그려져 있군요. 히스토그램하고 이죠? 여기서 가운데 해서 점 찍어서 그리면 이게 도수분포 다각형이죠. 빨간 요 그래프가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히스토그램은 요 막대 그래프가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고 이름 붙여준 거고요. 자,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 합 A 구해볼까요? 자, 넓이의 합 어떻게 구한다? 자, 요 밑변이 다 5죠. 밑변이 다 5라서 5 곱하기 자, 그 다음 보세요. 5 곱하기 얼마에는 3. 자, 그래서 도수를 써놓을게요. 얘는 3칸, 얘는 4칸, 얘는 8개, 얘는 9개, 얘는 11개이죠? 얘는 몇 개지? 6개인가? 이죠? 6개, 4개.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5 곱하기 3, 5 곱하기 4, 5 곱하기 8, 5 곱하기 9, 5 곱하기 11 이거 하는 거야. 자, 5 곱하기 3, 5 곱하기 4, 5 곱하기 8 이거 하는 건데 얘를 분배 법칙하면 5하고 3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요렇게 해도 되는 거지. 5, 3, 5, 4, 5, 8 이거 하는 거니까 이죠. 그래서 분배 법칙을 거꾸로 하면 5 곱하기 여기 들어가는 건 뭐다? 요 도수들의 총합이 들어가면 되겠다. 이죠? 그래서 구할 때 5 곱하기 뭐 한다? 도수들의 총합을 한다. 3, 4 더하면 7, 7, 8 더하면 15, 15하고 이거 10이라고 9 더하면 20, 6하고 4 더하면 10, 다 더하면 얼마? 30, 45. 그래서 여기 도수의 총합해주면 된다. 이해가죠? 5, 5, 25, 5, 4, 20 이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225가 되겠다. 알겠죠? 자, 직사각형 히스토그램 직사각형 넓이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공식처럼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계급의 크기,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 요렇게 기억을 해두고 있자. 자, 그 다음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 넓이죠. 도수분포 다각형 넓이에 요거를 B라 그랬어. 그런데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할 때 아니면 문제집 풀 때 많이 풀어봤지? 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합동이야. 그래서 히스토그램에서는 요 삼각형이 있고 이 삼각형이 없었는데 도수분포 다각형에서는 요 삼각형이 없어지고 대신 요 삼각형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히스토그램에서 포함됐던 요 색칠한 부분을 요 하얀 부분에다 집어넣으면 색칠한 거 다 집어넣으면 딱 맞아. 알겠죠? 그래서 색칠한 거를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다 채워진다. 알겠죠? 결국은 히스토그램 넓이하고 도수분포 다각형 넓이는 두 개가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술형이어도 두 개가 똑같다 해주면 돼. 상관없어. 알겠죠? 그래서 B도 A가 225니까 B도 225고요. 두 개 더하면 이죠? 두 개 더하면 얼마다? 450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해주면 돼. 알겠죠?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서술형 4번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지. 조금 아까 우리가 했지. 도수하고 상대 도수는 정비례한다. 정비례하니까 어떻게 비례식 세워서 풀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8대 0.2는 10대 A 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8대 0.2는 10대 A. 그래서 외항의 곱 8A는 내항의 곱 2개 곱하면 얼마? 2. 그래서 A는 얼마? 8분의 2. 약분해서 4분의 1. 그런데 상대도수는 보통 소수로 쓰지? 소수로 쓰니까 4분의 1이라고 써도 틀린 거 아니야? 소수로 쓰니까 4분의 1을 고쳐서 답 쓸 때는 0.25 이렇게 써주면 좋겠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찾아주세요.
자, 이렇게 비례식만 세우면 돼. 얘가 7점이야. 아주 간단한 건데, 있죠? 그래서 객관식은 어려운데 점수가 좀 낮은 편이고, 서술형은 점수가 배점이 높은 대신 문제가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다. 서술형을 푸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해줘야 돼. 그래야지 성적이 올라갈 수 있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